시간당 7,000원 알바 시급 후려치는 대구 편의점들. 전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. 그림봐. 이거 나쁜 놈처럼 그려놓고 피해자처럼 그려놨어. 프레임 다 짜놨죠? 앞에서 말한 것들 안 지키면은 신고해라. 사업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근로자들한테 야 사업자들 이런 거 안 지키고 있으니까 빨리 신고해. 이런 방송을 하냐고. 이거 다 지킬 수 있다고? 망할걸요? 주변에 아무도 안 지키는데 나만 이거 지키고 한다고? 뭐가 문제냐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, 회계, 노무, 마케팅. 아침에 그냥 우연히 이걸 봤는데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. 어제 올라온 영상이에요. 이거 봤는데 좀 열받아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뭐냐면 크랩이라는 채널인데 KBS에서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고요. 이 내용을 보면 대구 및 지방 편의점 알바생들이 6,000원대 시급을 받고 있다. 지금 최저시급이 10,000원인데 6,000원 받고 있다. 왜 이럴까?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죠. 근데 모르겠어. 저는 이게 솔직히 좀 안 믿겨. 일부 사례가 아닐까. 근데 아닐 수 있죠. 많을 수 있죠. 지방에서는. 왜냐면 저희 지역이나 제 주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. 2024년에 최저시급을 안 지킨다? 그것도 6,000원에? 왜냐면 법을 안 지키는 걸 떠나서 구인이 안 돼요. 일할 사람이 없어요. 지금 10,000원으로 해도 안 되고 저희는 12,000원에 올리고 15,000원에 올리고 이래요. 그래도 안 구해지는 데가 많아. 근데 6,000원에 구인이 된다는 게 충격이야. 6,000원에 구인이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게 충격이고, 그리고 이거를 공공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,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분명히 그 지역의 뭐 노동부나 이런 데서 알 텐데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것도 충격이고.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하고 싶은데 여기 저작권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함부로 볼 수는 없고, 그래서 제가 좀 캡처를 해왔거든요. 캡처한 걸로 좀 볼게요. 화면이 많이 가려지는 거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막을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자, 일단 이런 장면이 있어요. 여러분 혹시 1시간에 6,580원 받고 뭐 일하는 데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시작을 해요. 말도 안 되죠.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. 솔직히 안 믿겨. 이런 데가 몇 군데는 있겠지만 이게 많다는 게 좀 안 믿기거든요. 근데 지방에 뭐 여기 대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, 지방에서 혹시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주변에 있거나 이렇게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진짜 이런 게 많다. 저도 잘 모르니까. 근데 그렇게 뭔가 많은 분들이 뭐 증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저는 못 믿겠어. 이거 사실 이거 뭐 검증된 거 아니잖아. 뭐 일부 사례 갖고 이렇게 하는 걸 수 있잖아요. 아무튼 영상 순서대로 쭉 볼게요. 시간당 7,000원 알바 시급 후려치는 대구 편의점들. 대구에 이런 편의점이 많대요. 그래서 실제로 대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다더라 라는 게 이제 KBS 방송으로 나온 거고요.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어쨌든.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대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경우가 72%가 된다. 근데 근로기준법 위반은요, 제가 생각하기에 90% 이상입니다. 90% 이상. 법 자체가 지킬 수 없어요.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업자들도 모르고 근로자들도 모르고 이러고 있죠.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랑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는데, 일단은 최저임금은 내가 진짜 믿기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이거 잘못된 제도다. 근로계약서. 왜냐면 너무 어려워.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게.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야 근로계약서도 못 쓰면서 무슨 사업을 하냐, 때려쳐라,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써보세요 한번. 얼마나 어려운지. 그러니까 한 장, 두 장 쓰는 거 쉬워요. 직원 채용해가지고 이제 정직원들 쓰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,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야.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바쁠 때는 저희도 막 알바생들을 주말에 매주 막 한 5명, 10명씩 쓸 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맨날 바뀔 때가 있어요. 일하고 안 나오면 또 바뀌고 이러면은 올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. 그리고 근로계약서 정확하게 들어가면 원래는 계약 기간을 써야 돼요. 계약 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일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, 만약에 몇 월 며칠부터 일한다 이렇게 쓰면은 이 직원은 그냥 우리 가게에 종신고용이 되는 거야. 정년까지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을 써야 돼. 원래대로 하려면.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을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주로 썼어. 오늘 내일. 근데 다음 주에 또 나와. 그럼 또 써야 돼.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써야 돼.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5명, 10명 이렇게 돼.
그러면은 그냥 3개월로 쓰면 되지 않냐? 그러면은 쓸 수 있죠.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써요. 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쓰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제가 이걸 다 했거든요. 몇 년 동안 다 하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. 시간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를 써서 이제 뽑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보내줘. 아니면 카톡으로 다 보내주면 되는데 그 한 명 한 명한테 아무 의미가 없잖아. 다 버려지잖아. 주면 다 갖다 버리잖아요. 뭐 하는 건데 이게. 왜 이렇게 써야 되는데?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안 쓰면 뭐 불법이라 그러고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. 외국은 안 그래요. 당연한 게 아니야.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안 쓰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잖아요. 그냥 구두로 계약하고 안 되면 통화 녹음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문자만 해도 다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잖아. 실제로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요. 미국은 근로계약서 안 써도 돼요. 그냥 구두 계약한 거 뭐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한 걸로 충분히 다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우리나라도.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강력해요. 처벌이. 벌금이에요. 형사처벌이에요.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이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따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요.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 방송에서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나중에 영상 보시면 직원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뭔가 사업자들이 되게 악덕한 되게 부도덕한 이렇게 범법자 같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. 이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 프레임을 씌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앞에서 이런 어떤 사건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얘기하면은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거든.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. 이 얘기만 하지 차라리. 이 뒤에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. 이거 불법 아닌가? 이러면서 막 너 다른 데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. 그럼 다른 데서 일하면 되지 왜 거기서 일하냐?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제 민주노총의 무슨 소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뭐 얼굴하고 이름이 있어서 다 가렸습니다. 이제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대요. 이 종종 되게 애매하죠?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부 사례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꼭 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하여튼 종종 발생하는데 별도 문제 제기나 처벌 등이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제 제기는 근로자가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고요. 처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. 근로자가 나 이거 처벌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처벌 안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있어요? 없어. 이거 처벌 안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? 법을 안 지켰는데? 그리고 그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해달라 그러는데 처벌 안 해줄 수 있다고? 처벌 미약하지 않아. 벌금이야. 무조건 처벌해요. 그럼 전과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는 가짜 뉴스야. 처벌이 미약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미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지금 프레임 씌우는 거야 내가 보기에. 남들도 다 최저임금 안 지키는데 굳이 내가 지켜야 되나?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동네가 그래 도대체? 어느 동네가 이래요?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최저임금 위반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얘기예요. 너 신고한 사람 알바생들 이쪽에서 영영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사업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. 세상에 말이 돼? 지금 사업자들이 이런다고? 대구는 그렇게 일할 사람이 많아요?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대구는 무슨 무법지대야? 가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대. 아무 근거가 없잖아. 가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검증했어요, KBS? 검증 안 했을 것 같은데. 이거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짠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뭐 댓글들을 어디서 갖고 온 거야. 그냥 몰라.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난 모르겠어. 근데 전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. 모르겠어요. 이게 진짜라면 문제죠. 근데 저는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같이 얘기해보자는 거예요. 만약에 진짜면은 저도 문제 제기를 할게요. 근데 전 믿기지가 않아서.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누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. 얼굴 다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야. 옛날에 당시에 최저임금이 9,620원이니까 재작년이죠? 근데 그때 6,500원 받았다.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. 있대요. 자, 있다. 근데 이게 정말 다 그런다고? 그래서 이분 인터뷰 지나고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또 나와서 자기 인터뷰를 해요. 자기 얘기. 자기가 옛날에 변호사 되기 전에 아주 옛날이야. 최저시급 4,100원 할 때래요. 4,100원 할 때니까 옛날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4,100원이었대. 이거 언젠지 잠깐만 볼까요? 최저임금 4,100원이 언제냐면 2010년입니다. 2010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2010년에 이 변호사님이 이제 옛날에 알바할 때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그때 최저시급이 4,100원이었는데 사장님이 특별히 대학생이니까 5,000원씩 주셨대. 야, 너무 고마운 거 아니야? 5,000원씩 줬으면? 그 당시에는 최저시급 안 지키는 데 있었어요. 지금은 아니지만. 근데 그런 상황에 5,000원씩 준 사장님을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? 그래서 그때는
고마웠대. 그땐 고마웠는데 이제 변호사가 돼서 법을 알고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아닌데 야간에 근무했으니까 50%더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장님 법 안 지켰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근데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사장님이 이 법을 알았을까요? 알았는데 안 줬을까? 그리고 진짜로 이 사장님이 50% 줘야 돼요? 아닐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이거 야간 근무 50% 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주는 거거든요. 근데 편의점 중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거의 없어요. 그러면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잖아. 변호사님 이거 잘 알잖아.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? 그래가지고 나 보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그래서 자기는 6,100원 이상을 받았어야 된대. 아닐 것 같은데 4,1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 5인 이상 사업장 맞아요? 근데 사장님이 5,000원 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거죠. 그래서 다시 말해서 먼저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법들을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. 지금 이건 뭐냐면 사업자들이 알면서 안 지켜.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알고 요구를 해라. 이런 얘기로 이제 몰아가는 거잖아. 근데 사실 이게 근로자만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도 몰라요. 이런 노동법을.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업자도 모르고 근로자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업자들한테 뭐 교육을 하던 캠페인을 하던 하다못해 관리 감독이라도 해가지고 좀 지키라고 하던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지금 장사하면서 이런 안내문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뭐 이런 법이 있다, 뭐 지켜라 이런 안내문 한 장. 하다못해 임금명세서 2021년에 새로 만들었죠. 안내문 한 장 보냈어요? 이런 거 있으니까 지켜라 이런 거. 그 다음에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이 바뀌었어.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 줘야 되는데 안내문 한 장 보낸 적 있어요? 고용노동부? 없잖아. 한 번도 없는데 인제 와서 처벌한다고? 인제 와서 근로자들이 이거 알고 신고하라고?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열받아 이거 보면은. 그래가지고 이런 걸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처야 일단 근로자가 대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를 좀 교육을 시켜야죠. 변호사님 제발. 이런 전문가분들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. 그리고 변호사님이 식당 편의점 차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? 다른 편의점들 아무도 안 하는 상황에서?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원분들이나 국세청 직원분들이 장사하시면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? 네, 진짜 묻고 싶은데 이거 못 지킬걸?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? 아까 얘기한 이거 다 지킬 수 있다고? 못 지킬 것 같은데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망할걸요? 주변에 아무도 안 지키는데 나만 이거 지키고 한다고? 못 지킬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. 근데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안 지킨다고 자꾸 욕할 게 아니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. 일단은 욕은 그 다음에 해야지. 처벌도 그 다음에 해야지.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 이 영상만 보면은 이 영상 댓글 보세요. 가관이에요. 다 사업자들 욕하고 있어. 어떻게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. 다 사업자 욕하고 있어요. 왜 그렇게 또 갈라치기를 하냐고. 사업자랑 근로자랑 맨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. 같이 공존해 가야 되는 거잖아.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.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하냐고.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,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,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다뤄줘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업자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이런 문제의 본질은 지금 국가기관이 일을 안 하고 있다. 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자꾸 만들고 있다. 법이 있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한다. 캠페인도 안 한다. 이런 걸 해야죠. 이게 문제인데. 맞지 않아요? 물론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생각을 고쳐 먹어볼게요.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쭉 더 이어서 보면은요. 근로자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, 그래서 최저시급이 내년에는 13,030원인데 야간 근로 그리고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는 50% 줘야 되고 휴일 근무 8시간 이상하면 100% 줘야 된다. 그러니까 휴일 근무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생긴 법이라고. 작년에 생긴 법이야. 사업자도 아무도 몰라.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. 이런 거 법만 만들었지 언제 뭐 캠페인 같은 거 뭐 광고라도 한번 해봤어요? 안 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다 처벌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, 못 받은 사람들 신고하라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. 그 다음에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시급이 12,000원이다 여기 써놨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예요? 10,000원이야 12,000원이야 12,000원이잖아. 이거 의문데 이거 안 주면 신고하라며. 근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왜 10,000원이라고 얘기해 자꾸만. 왜 이렇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달라져 시급이. 그리고 주휴수당이 왜 필요한 건데 도대체. 급여 계산이 얼마나 어렵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제발 없애고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자. 그래서 자, 이런 것들 프레임 다 짜놨죠? 앞에서 말한 것들 안 지키면은 신고해라 고용노동부에. 이거 그림 봐. 이거 나쁜 놈처럼 그려놓고 피해자처럼 그려놨어.
민주노총 소장님이 진짜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초대하겠습니다. 같이 얘기 좀 해봐요, 진짜. 민주노총이던 고용노동부 직원분들이던 국세청 직원분들이던 누가 됐던 간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로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왜 중요해, 근로계약서가?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해? 미국은 근로계약서 없이 잘 돌아가잖아. 문제 있어요, 미국에? 이게 왜 중요하지, 이게?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다니까, 어떤 상황들에서는. 그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쨌든 법에서 교부할 의무가 있고, 그럼 법을 고치면 되잖아.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. 정가입니다, 정가. 실태조사 해보니까 알바생들의 절반 이상, 이거는 맞아. 절반 이상 안 쓰고 있을 거야, 아마.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우면은 이제 여기다 전화해라. 그리고 여기다 신고해라. 이런 거야. 야, 이런 거를 사업자들한테 먼저 알려줘야지. 사업자들한테 이런 법이 있는데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지키세요. 이렇게 알려주는 게 먼저지. 어떻게 사업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근로자들한테 야, 사업자들 이런 거 안 지키고 있으니까 빨리 신고해. 이런 방송을 하냐고. 그지 않아요? 아닌가? 내가 생각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. 저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너 좀 이상한 것 같다 생각이. 그러면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얘기 좀 해주세요.